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이나믹스 365 구축 사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파트너 트루인포이고요. 저는 영업과 컨설팅 및 PM을 맡고 있는 명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AI 컨택센터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나믹스 365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스 36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솔루션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RM이나 ERP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나믹스 365의 다양한 모듈 중에서도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컨택센터 솔루션인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AI가 접목된 기능들을 데모 위주로 소개해 드리면서 다이나믹스의 AI 컨택센터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IT 발전에 따라서 세대의 문화와 특성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첨단화된 기술과 인터넷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한 세대에 맞춰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즉각적인 대응을 중시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찾아가기보다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익숙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이나 통화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보다 소셜 채널을 잘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와 코파일럿을 주로 언급드리게 될 예정인데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컨택센터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모든 채널을 통합한 통합 고객 지원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콜센터, 챗봇, 이메일, SNS 등과 같은 다양한 고객 채널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마트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데모 영상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스 365는 우선 비즈니스 관리와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영업,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이제 컨택 센터까지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을 포함해서 팀즈나 아웃룩과 같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리케이션과 자연스럽게 호환되고 연동됩니다. 얼마 전 행사에서 사티아 나델라는 코파일럿을 AI를 위한 UI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업에 이제 업무하시는 실무자분들하고 소비자한테 훌륭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반 아바타를 통해서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로 문맥과 상황을 알아서 분석하고 이런 AI 비서가 포함된 아키텍처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는 어딜 가나 화두인데요. 생성형 AI의 힘이 고객 서비스 영역, 특히 컨택센터 영역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종합해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되고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성형 AI의 활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요. 현재의 상태를 보면 고객은 채널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담원으로 연결될 때 불편을 느낍니다. 상담원은 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검색할 때 여러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거나 창을 전환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컨택센터 상담원들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은 챗봇과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면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소셜, 메일, SM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화가 상담원한테 전달될 때도 AI가 사용되는데요. 이 고객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해서
상담원의 기술 스펙과 적절히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상담원에게 라우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본인이 필요한 지식을 화면 전환 없이 바로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옆에 어시스트하는 코파일럿은 상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식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실시간 대화 기록이나 감정 분석 등을 통해서 컨택센터와 개별 상담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 과정을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데모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그 준비된 자료는 길지만 그 기술에 대한 자료 슬라이드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데모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채널에서 셀프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AI 컨택센터의 채널은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어디에나 넣으실 수 있고요. 기존 CRM 고객 데이터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채널들이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채널들입니다. 애플 메시지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메시지, 라인, 왓츠앱,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커스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모는 제가 데모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다른 SNS 채널은 연결하지 않고 웹페이지에 연결된 챗봇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샘플 화면은 웹사이트에 이제 돌아가는 채팅에 이제 샘플이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챗봇은 그 고객의 대화 내용에서 상황과 문맥을 알아서 분석하고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챗봇에는 챗봇이 대답해야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소스, 웹사이트 등을 쉽게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캡처 화면으로 준비한 거는 현재 코파일럿에 연결할 수 있는 참조 자료의 종류들입니다. 로컬 파일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웹사이트 주소만 입력해서 넣어도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챗봇이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벌스와 같은 클라우드 DB에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저 AI 검색이나 이제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젠데스크와 같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모 영상 첫 번째입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상담을 제공하는 AI 챗봇입니다. 제가 연결한 그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스펙 등이 있는 이제 제품 정보를 올려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고객들이 주문한 주문 내역, 또 그 제품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사용자 가이드 등도 문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 365의 영업 허브에 있는 주문 내역이나 배송 내역, 이 클라우드 데이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데이터만 가지고 챗봇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은 다이나믹스 365의 상담원이 보는 화면입니다. 저렇게 왼쪽에서 메뉴를 펼쳐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코파일럿을 클릭하면 코파일럿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검색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본인의 상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샘플 웹사이트에 챗봇 위젯이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열면 기본적으로 챗봇이 짧고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요. 이제 고객이 처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저렴한 커피 머신을 추천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 AI는 그 올려진 제품 정보에 가서 고객의 질문에 부합하는 적절한 답변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작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작고 저렴한 특징을 가진 머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밑에 링크도 붙어 있는데요. 저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계속해서 유사한 다른 제품도 추천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먼저 설명한 제품 이외에 가격이나 스펙이 유사한 커피 머신들을 자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한 번 더 저렴한 모델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함이 두드러지는 제품을 찾아와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대비 가격이 저렴한 모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주문을 요청하는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혹시 할인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올려놓은 참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상담원으로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상담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AI가 처리하게 됩니다. 상담원은 이제 화면에 그 채팅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채팅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왼편에 이제 채팅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채팅 화면이 뜨면 기존의 봇하고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모두 가져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봇과 주고받은 대화를 한 번에 요약해서 코파일럿이 제공합니다. 이 코파일럿이 요약한 내용은 복사해서 서비스 케이스나 고객 정보에 붙여넣기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원은 채팅창에 답변을 이제 휴먼 에이전트가 답변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구성한 내용은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하는 코파일럿 그 커스터마이징 툴에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대한 기능적인 특징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자료는 넘어가고 또 구성된 데모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SaaS 형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도 똑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계속 그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생성형 AI가 들어간 코파일럿과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코파일럿은 상담원에게 있어서는 상담원을 어시스트하는 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봇은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다이나믹스 365 안에 있는 코파일럿 4 서비스는 상담원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봇을 구축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데이터가 분산돼 있었고 쿼리별로 따로 구성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데이터도 NLP 모델로 학습했기 때문에 작업 중심의 모델이었고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코파일럿은 자사 데이터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고 LLM 모델을 쓰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화하는 데 많은 개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한 대략 6단계에서 7단계가 이 코파일럿 봇을 구성하는 주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성할 때도 로우 코드로 쉽게 생성하실 수 있고 참조 자료도 아까 캡처 보신 것처럼 연결 정보만 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크플로우와 통합하는 것도 로우 코드 기반으로 제공된 커넥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 봇이 제공해야 되는 답변에 대한 토픽들도 기존 토픽을 구성하는 방식과 많이 달라져서 보다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저 AI 서비스를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채널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배포하게 될 예정이라서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구성한 봇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로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아웃룩으로 메일 보내기 작업이 연결된 상태인데요. 제가 그
주요 특징이 있어서 이 장표는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객한테 필요한 메일을 보낼 때 제목이나 내용을 이제 그 개발 소스 쪽에 직접 이제 입력해둬야 입력한 내용대로 고객에게 발송이 됐는데요. 현재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작업 구성은 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고객한테 보낼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입력해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형 AI가 이 이메일의 본문도 최상의 옵션으로 동적으로 채우기라고 선택하면 이 설명에 제시된 프롬프트대로 메일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수신자 역시 그 봇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탐지된 이메일로 자동으로 채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도 알맞은 주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진 이메일 샘플들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개발해서 넣은 내용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제목도 알아서 작성하고 본문도 알아서 작성해서 실제로 발송된 이메일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능이 오케스트레이션 모드라는 건데요. 오케스트레이션 모드는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된 신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을 트리거하거나 답변을 작성하거나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개발자가 그 수행하는 순서를 지시하지 않고 그 코파일럿 챗봇한테 프롬프트만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면 알아서 토픽도 선택하고 작업도 알아서 선택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모드가 적용된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토픽도 이제 기존에는 키워드 기반으로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요. 현재는 이 토픽 자체도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의도를 판단해서 그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토픽으로 자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실행도 그 일일이 어떤 값을 입력하라고 로직에 설계된 내용이 아니라 프롬프트 형태로 어떤 값을 어떻게 채워서 데이터를 생성하라고 이렇게 자연어로 지시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오케스트레이션 모드가 적용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객이 제품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주문을 요청해서 요청받은 주문을 등록하기 전에 어떤 고객인지 알아야 되니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냐는 컨펌 메시지와 함께 주문이 자동 등록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주문이 등록되면 고객은 배송 정보도 궁금하기 때문에 배송 정보를 물어보면 이미 데이터 생성된 배송 정보에서 시스템이 정보를 가져와서 생성형 AI가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채팅창에서는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면 해당 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끝나면 이제 어떤 고객인지 생성형 AI가 연결된 CRM 데이터에 가서 고객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고객이 질문한 가장 저렴한 제품을 바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 역시 생성형 AI가 스스로 생성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수량을 언급해서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주문이 생성이 되었고요. 주문 생성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배송 질문을 하면 이제 AI 챗봇이 CRM 데이터에 가서 배송 정보를 가져와서 해당 주문의 배송 일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서비스를 문의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고객은 예전 챗봇 같은 경우에는 챗봇에 들어가면 메뉴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챗봇을 열자마자 커피 머신에서 물이 샌다는 고장 증상만 이렇게 언급을 해도 챗봇이 시스템에 가서 기존에 이미 등록된 진행되고 있는 문의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제 찾아와서 고객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미 식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와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제가 테스트한 고객은 여러 번 커피 머신에서 물이 샌다는 문제를 문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계속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연결되면 이렇게 챗봇과 주고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그 서비스 케이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설명에 들어간 내용도 그 코파일럿이 스스로 작성해서 넣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입력해야 됐던 과정이 지금은 생성형 AI가 스스로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이 급수 호수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생성형 AI는 참조 자료로 주어진 사용자 매뉴얼이나 사용 가이드 등에서 필요한 내용 정보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 이제 고객이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하면 아까 앞서 보신 아웃룩 이메일 보내기 작업에서 보신 내용으로 알아서 생성형 AI가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간단하게 대화하듯이 어떤 요청이든 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작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작업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발송된 메일은 이와 같이 제목과 본문이 모두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해서 느낀 바는 생각보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구성도 빠른데 작동하는 시간도 많이 빨라져서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파일럿 봇은 저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클릭하는 형태로 미리 구성된 시나리오 기반의 답변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 역시 다 로우 코드 UI 기반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코파일럿 봇을 구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안에 있는 화면인데요. 그 봇을 구성하시고 토픽별로 잘 실행하는지 생성형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추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에이전트를 테스트하는 환경이 떠 있고요. 이 테스트 환경에서 고객처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 코파일럿 봇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세션의 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 그 커피 머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덕트 참고 자료에 가서 정보를 찾아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능의 다른 제품을 알려달라고 질문했을 때는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컨텐트라고 하는 기존 상담 이력들도 참고해서 고객들이 많이 질문한 제품들을 2개 발췌해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제 특정 바리스타 프로 500이라는 특정 제품의 설치 방법이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요. 코파일럿은 이제 설치 매뉴얼로 가서 참조 자료를 알아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코파일럿 봇에서 순서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코파일럿이 참조하는 프롬프트에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자연어로 지시해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잘 가져와서 답변으로 주고 있고요. 이제 주문을 하고 싶다고 대화를 진행하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세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테스트를 남겼고요. 이제 코파일럿은 주문을 하기 전에는 고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서 유저를 체크하는 토픽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 유저 인증 절차를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보신 내용이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정보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으로 인식이 돼서 고객 생성도 사람이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이 직접 생성하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함과 동시에 주문 내역은 바로 생성이 시작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입력하는 항목들도 저희가 지정해 준 게 아니라 프롬프트에 있는 지시문을 통해서 코파일럿이 알아서 입력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다른 질문에도 맥락이 벗어나면 바로 다시 한번 묻는 과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치 방법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이제 고객 요청 이메일 보내기에 제목에는 제품 설치 방법 안내 그리고 관련된 본문도 생성형 AI가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까지 자동으로 맞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배포 채널이 있어서 그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어디에든 저 코파일럿 봇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라인에서 채팅을 하더라도 이 생성형 AI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봇을 구성하는 작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토픽을 구성할 때 노드 순서나 노드에서 처리할 내용들을 개발자들이 로직화해서 생성했다면 지금은 그런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성형 AI에게 프롬프트 지시만 해도 토픽 구성이 끝나고 그다음에 참조 자료만으로도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AI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서 설명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코파일럿 봇은 챗봇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음성으로도 셀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 셀프 서비스에도 다이나믹스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왔는데요. 뉘앙스의 음성 인식 기술로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무음 감지나 이렇게 끼어들기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음성을 설정하는 것도 복잡한 개발이나 컨피규레이션 필요 없이 토글만 켜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봇을 챗봇으로도 사용하고 음성 봇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원을 코파일럿이 어떻게 어시스트 하는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상담원 화면에서도 데모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영상으로 가서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상담원이 연결됐을 때 봇과 주고받은 대화를 AI가 요약하는 것과 이제 자동으로 등록된 서비스 케이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본인 인증은 조금 빠르게 넘기고 있고요. 네, 본인 인증이 끝나면 상담원으로 연결을 시도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인 인증이 끝나면 CRM에 가서 고객 정보를 확인해서 혹시 그동안에 진행된 서비스 내역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료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면 그 해당 건으로 진행하고 싶은지도 생성형 AI가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상담원을 바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적절한 상담원에게 라우팅돼서 상담원 화면에 이제 챗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채팅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들어오고요. 동의하게 되면 이제 해당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그 대기하고 있는 다른 상담원에게 채팅이 넘어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팅 기록들도 다 들어있고요. 이 대화 요약한 내용들은 복사해서 쓰실 수 있으며 번역 서비스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언어로 번역해서 바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누구인지를 원래 예전에는 상담사가 직접 찾거나 입력해야 했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고객이 탐지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안에 이 고객과 관련된 최근 서비스 케이스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이 티켓도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등록해 준 티켓이고요. 제목이나 이 설명이나 내용들도 챗봇이 알아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입력해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내용에는 고객과 주고받은 대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케이스의 내용들도 같이 요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은 고객하고 주고받은 모든 활동들이 기록되는 창인데요. 이 부분에도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이나 서비스 케이스 등을 하이라이트로 요약해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사를 위한 기능들인데요. 빠르게 회신하거나 코파일럿이 어시스트하거나 참조 문서를 확인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에게 채팅 상담이 새로 열렸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과 이슈가 자동으로 탐지돼서 화면에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상담 채널에서 타이핑해서 채팅을 입력해도 되지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그 빠른 답변으로 클릭만 하시면 고객의 이름 같은 거는 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타이핑하거나 할 필요도 없으시고 오타를 입력하거나 할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빠른 회신을 클릭만 하면 채팅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타이핑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고객이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이 진행되면 중간중간 언제라도 코파일럿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코파일럿에게 지원을 요청하자마자 원래는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 현재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이 코파일럿이 질문까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에는 원본에 대한 링크가 제공되기 때문에 원본도 화면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영상은 이제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이제 활동 기록을 AI가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인증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문의 내용도 이제 비슷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연결되게 되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AI가 분석해서 고객의 감정이 어떤지를 채팅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채팅창에 상단에 보시면 고객이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띄어 있죠. 이제부터 고객이 어떤 감정과 관련된 답변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 위에 이 감정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로 이제 바로바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화가 들어오자마자 상단에 보시면 약간 부정적이라고 감정 분석이 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이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 분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잘 처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자 이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변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고객과의 그 대화 기록이나 상담 내역에 대해서 이 하이라이트 기능의 코파일럿이 이제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사전 설문과 상담원을 위한 다국어 실시간 번역 기능인데요. 다이나믹스 365는 글로벌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언어 설치만 하시면 여러 언어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에서는 상담원은 영어를 쓰는 상담원이고 고객은 어떤 언어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의 언어를 변경하면 시스템에 보시는 모든 내용도 영문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의 채팅창에는 채팅창을 열자마자 아까는 인사말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사전 설문을 넣은 상태인데요. 고객의 정보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나 고객의 아이디 등과 같은 걸 사전 설문 형태로 받으시면 상담원 화면이 열렸을 때 주어진 정보로 고객을 바로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을 연결한 화면에서 번역 기능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다이나믹스를 영어로 바꿨기 때문에 코파일럿의 서머리도 영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번역 기능을 켜게 되면 이제 상담 대화가 진행되면서 자동 번역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상담원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제 답변은 고객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네, 할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한국어로 질문한 답변에 네, 할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영어가 제공이 되면 그 고객의 화면으로 갈 때는 한글로 표시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대화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언어로도 좀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일본어로 물었을 때는 고객의 그 상담원이 보는 화면에 상담원의 언어로 이렇게 자동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의 언어로 제공을 해도 고객한테 제공되는 언어는 일본어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글로 얘기를 진행하면 역시 그 고객의 언어에 맞는 번역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스페인어로 다시 질문을 바꿨고요. 바꾸자마자 이제 상담원의 언어는 해당 언어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국어 번역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개발이 필요 없이 애저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서비스를 연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의 언어만 상담원에게 잘 선택해주면 이제 고객은 고객의 언어에 맞는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상담원끼리 트랜스퍼하는 과정과 이제 다른 상담원을 통해서 내부 채팅하는 내용, 그리고 다른 상담원을 해당 채팅으로 초대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연결하는 건 빠르게 스킵해 보고요. 초기 상담원 화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고요. 지금 중간에는 제가 다른 상담원으로 로그인한 창을 이제 가운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다른 상담원한테 이제 해당 상담을 트랜스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하면 다른 상담원에게 이제 채팅이 넘어가게 되고요. 동의하면 그 트랜스퍼된 상담원에게 그 기존 모든 채팅 이력을 포함해서 요약까지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그 내부 채팅 세션을 열어서 고객과 채팅하는 창과 내부 다른 상담원이나 전문가와 채팅하는 세션을 동시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담하다가 어려움이 느끼면 이제 다른 상담원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주고받는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초대된 이 전문가나 다른 상담원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객 창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원을 초대하게 되면 이 채팅에서는 3자가 채팅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쭉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보신 영상들과 별개로 이제 더 추가적인 AI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참조 자료를 그냥 검색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코파일럿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그 코파일럿이 제안하는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지 자동으로 추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원이 보는 화면 곳곳에 코파일럿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거나 자동으로 이메일 작성하는 부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한테도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상담원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알맞게 어사인하거나 그다음에 그 고객의 감정 분석 내용을 보고 전환이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직접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파워 BI와 연계돼서 분석 보고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다 일일이 개발해서 다이나믹스에 넣었다면 지금 다이나믹스 365 컨택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진이나 임원들은 이 파워 BI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대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상담 현황과 실시간 채팅 현황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워 B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내용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시거나 기업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신 경우는 파워 BI 통해서 수정도 가능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서 화면도 영상으로 조금 떠와서요. 그 부분 추가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옴니채널 기록 분석이라는 영상, 그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건 이미 진행된 상담 건에 대해서 얼마나 수신이 됐고, 참여한 세션이 어떻게 되고, 에이전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워 BI 기반이라서 시각화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실 수 있고요. 세션에 대한 요약도 다 이게 개발로 돌아가는 건들이었는데 지금은 다이나믹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로도 충분한 분석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별, 매트릭, 해결되지 않은 게 몇 개나 되는지, 복과 진행한 대화는 몇 건인지, 그리고 봇이 해결한 비율은 몇 %인지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토픽은 봇이 처리한 토픽 중에서 어떤 토픽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classified topic이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정의되지 않았지만 챗봇이 알아서 반응한 토픽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진행된 상담 건 역시 이제 수신 대화나 참여한 대화, 그 채팅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분석인데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 중인 상담에 대한 분석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마 한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상담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이 각각 상담원이 진행 중인 상담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going conversation 눌러보시면 이제 그 진행 중인 대화를 보실 수 있고요. 에이전트 탭으로 이동해 보면 그 지금 온라인한 에이전트가 몇 명인지, 몇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나믹스 365 컨택 센터의 많은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담원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리자나 리더에게는 어떤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이나믹스 365만 사용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자료 후반에 보면 참조 아키텍처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가능한 이제 구성 방법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기존의 다이나믹스 365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용하고 계신 다이나믹스의 이 컨택 센터의 채널들을 통합해서 AI 컨택 센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이나믹스가 아니더라도 뭐 세일즈포스나 다른 젠데스크와 같은 컨택 센터를 유지하면서 이 다이나믹스 컨택 센터에 채널만 붙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경우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구성한 봇만 채널에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키텍처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제가 영상이 많아서 그 시간이 얼마나 들지를 몰라서 좀 빠르게 진행했고요. 그럼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일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라온 질문 중에 조하민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데이터 분석에서 고객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제공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의 대화에서 맥락과 의미를 파악해서 감정 분석은 자동으로 됩니다. 두 번째, 신홍동님의 질문인데요. 코파일럿이 상담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 및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코파일럿 봇에 연결 가능한 GPT 모델은 GPT-4.5고요. 지금 프리뷰 버전이지만 논리 분석이 가능한 그 다음 모델도 곧 제너럴리 어베일러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그 생성형 AI에게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작성을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최형빈님의 질문인데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 상담원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생성형 AI는 고객과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담원을 어시스트하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은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다이나믹스 컨택센터에 이미 준비된 내용을 잘 활용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호님 질문인데요. 고객센터에 고객이 요청한 불만사항 중 단순 내용이 아닌 환불, 보상 등 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될 경우에는 AI가 어떻게 답변을 처리하게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방법은 이제 봇을 설계하는 분의 의도에 맞게 이제 구성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환불이나 보상 등은 정확도도 중요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담원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상담원에게 연결하기 전에 고객의 불만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봇에게 이제 사과나 그다음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 등급을 분류해서 이제 관련 부서 내용 검토 협조 등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 토픽과 그 커넥터들을 연결해서 민감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한테 알람이 가거나 이제 메일이 가거나 혹은 해당 상담 채널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세션으로 직접 문의를 다이나믹스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화면도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준님 질문인데요. 고객 질문이나 정보 데이터를 관리, 제공, 활용하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제약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셨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B2C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다이나믹스 365에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거는 주로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할 때 쓰시게 되는데요. 다이나믹스 컨택센터에도 이런 점을 좀 보완하셔서 채팅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도의 이제 커스터머 인사이트라고 하는 마케팅 툴을 사용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최형은 님인데요. AI 비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컨택센터에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많은 시나리오를 보여드려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성현님 질문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컨택센터 운영에서 상담사가 AI의 지원을 받아 더욱 효과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AI를 코파일럿 봇은 고객하고만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코파일럿 봇을 상담사 교육 전용 봇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M365 쓰시는 기업들은 팀즈 같은 데 배포해 놓으시면 상담원들이 팀즈에 있는 그 AI 챗봇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참조 자료는 상담사가 숙지해야 될 참조 자료들이 이제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챗봇이 알아서 이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사가 일일이 매뉴얼을 보거나 교육 자료를 다 숙지하지 않아도 필요한 질문들을 즉각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이나믹스 365를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다이나믹스 365를 당연히 사용하고요. 코파일럿 봇도 사용하는데요. 저희 팀즈에도 챗봇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번역이나 영어 대화가 가능한 챗봇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료들도 연결된 챗봇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영선님 질문인데요. 솔루션 전에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나 필수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엑셀 쓰시던 기업에서 다이나믹스 365를 도입하시게 되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화된 환경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이런 변화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상담해야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담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취합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챗봇하고 연계해야 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봇이 답변을 줘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지 미리 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혁수님 질문인데요. 코파일럿의 업무 성숙도는 어느 정도이고 AI 기반에서 예견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예외 처리, 적절한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저렇게 아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AI 챗봇이 스스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좀 심각하거나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상담원에게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원한테 연결하는 시점도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나 상담원에게 연결해야 되는 상황인지 코파일럿에서 토픽의 프롬프트에 좀 자세하게 기재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인섭님 질문인데요. 코파일럿 시스템은 상담원의 숙련도나 경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라고 답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영상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에 대단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담원의 숙련도는 단순히 숙련도뿐만 아니라 상담원이 갖고 있는 스킬에 대한 것도 레벨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원에게 배정할 수 있고요. 그 각각의 기술에 대한 숙련도도 각각 지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도 자세하게 구성하면 이제 상담원의 스펙도 자세하게 나열할 수 있고요. 이 적절한 상담원에게 연결되는 부분도 AI가 판단해서 연결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통합 라우팅 기능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도와 요청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상담원의 숙련도를 AI가 파악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현동님 질문인데요. 다이나믹스 365와 AI 비서 코파일럿 간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업무 자동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다이나믹스 365와 코파일럿에서 만든 챗봇은 연결하는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코파일럿에서 봇을
로우 코드 기반으로 구성하시고 다이나믹스 365에는 내가 넣고 싶은 채널에 봇을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연결하는 과정도 뭐 소스 코드나 뭐 컨피규레이션이 필요한 건 아니고 검색해서 AI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전 통합된 모델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준님 질문인데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류 및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그 도우미 분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네, 오케스트레이션 실행에서 액티비티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때 담당자에게 이제 알림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호님 질문인데요. 생성형 AI와 RAG를 통한 기업 업무 특성에 맞는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도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들도 이 RAG를 활용한 그 도움을 좀 많이 받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코파일럿 봇은 애저의 AI 서치라는 그 검색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요. 이 애저의 AI 서치가 그 참조 문서를 벡터화하고 벡터화된 DB에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검색과 이제 기업의 데이터에 맞는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벡터화된 DB를 검색하는 AI 서치와 코파일럿 봇을 연결하는 기능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성현님 질문인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챗봇이 고객 감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응대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발표 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그 코파일럿에서 구성한 봇은 채팅으로 제공할 것인지 음성으로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이나 음성봇이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음성봇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들어온 데이터인데 감정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음성으로 들어온 그 대화 내용도 모두 STT 기술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립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트 된 내용을 가지고 감정을 AI가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김홍식 님이 주셨고요. 실제 고객과의 대화에서 생성형 AI 음성 챗봇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이나믹스 365 컨택센터에서는 사람별로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정확도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고 뉘앙스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에서도 이제 주변의 소음을 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고객의 개입을 허용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말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화 다이얼 패드에서도 그 다이얼 패드의 톤을 구분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이제 우려되시는 중요한 지점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성현님 질문인데요. AI 비서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상담사가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챗봇은 AI를 활용해서 상담사가 개입되지 않은 AI 봇이 스스로 대답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레이션 모드는 이 챗봇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토픽을 선택하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케스트레이션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사는 이제 AI 비서가 최대한 처리한 내용을 받았을 때 기존 대화 내용을 이제 효과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봐서 보다 빠른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이나믹스 컨택센터 안에서 코파일럿 그 비서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정준님 질문인데요. 최근 AI 모델은 플러그인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및 플랫폼과 결합하여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서 단순한 질문 답변 시스템을 넘어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의한 플러그인 보안 취약점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미 답변 제공받은 것처럼 애저 인프라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보안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저 시큐리티 솔루션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질문을 좀 받아봤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